그날 밤 두 여인이 동시에 제게 다가왔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51세 윤희와 49세 수진. 두 분 모두 제 어머니 또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평생 꿈만 꿔왔던 환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대구 중구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29세 진우예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결심한 건 매일 1시간씩 걸리던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부동산 앱을 뒤지다가 찾은 곳은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1층과 2층은 세입자가 살고 3층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구조였는데 건물은 낡았지만 월세가 적당했고 회사까지 도보 10분 거리라 마음에 들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집주인을 처음 만났어요. 윤희는 51세라 했지만 겉모습만 보면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키가 165cm 정도의 몸매 관리를 꾸준히 한 듯 날씬한 체형이었죠. 특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외로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이 계약서를 쓰는 내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젊은 총각이 혼자 산다는 사실에 윤희는 관심을 보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왔어요. 제약회사 영업직이라는 제 대답에 윤희는 영업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겠다며 미소를 지었죠. 친절한 집주인의 미소라기보다는 뭔가 더 깊은 관심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윤희와 마주칠 일이 잦아졌어요.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반가운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건 항상 윤희였죠. 오늘 일찍 들어온다며 저녁은 먹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김치찌개를 끓였으니 좀 먹고 가라며 권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지만 윤희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택배가 왔다며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가끔 반찬을 만들었다며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죠. 한 달쯤 지나자 저도 윤희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명절에나 가끔 들르고 요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말을 했죠. 그 말을 할 때 윤희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연애를 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영업직 특성상 저녁 약속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희가 관심을 보여주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다 보니 말을 예쁘게 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어요. 윤희를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오늘 헤어스타일 바꿨는지 정말 젊어 보인다는 식의 말을 건네면 윤희는 이 총각 참 말을 달콤하게 한다며 기분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팔을 살짝 만지는 스킨십도 늘어났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마침 다음 날이 휴무여서 기분이 좋았죠. 편의점에서 맥주 6캔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현관 앞에서 윤희와 마주쳤어요. 윤희는 오늘 늦네하며 반가워했고 저는 병원 미팅이 길어져서 주말이니까 집에서 맥주나 마시려 한다는 말을 했죠. 그러자 윤희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을 했어요. 혼자 마시지 말고 자기가 안주 만들어줄 테니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죠. 순간 망설여졌지만 윤희의 눈빛이 워낙 간절해 보여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의 집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혼자 살기엔 공간이 많아 보였죠. 윤희는 저를 거실에 앉혀두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능숙한 솜씨로 안주를 준비했어요. 오징어채, 땅콩, 치즈가 금세 상 위에 올라왔죠. 맥주 캔을 따는 소리와 함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윤희는 제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봤고 저는 부산 출신인데 대학을 대구에서 나와서 그냥 여기 정착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윤희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였구나 하며 외롭지 않냐고 물었죠. 가끔은 외롭다는 제 대답에 윤희도 자신도 외롭다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 보내고 나서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다는 윤희의 목소리에는
진한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면 참 허전하다는 말이었죠. 맥주가 몇 캔째 비워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어요. 윤희는 조금씩 제게 가까이 다가와 앉았고 저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혔죠. 저는 윤희에게 외로우시면 제가 자주 놀러 오겠다는 말을 건넸어요. 그 말에 윤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다는 윤희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터치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마주쳤죠. 저도 윤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제 말이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요. 윤희는 주저없이 제게 몸을 기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갈망을 확인했어요. 처음 윤희를 품에 안았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윤희의 적극성이 저를 더욱 설레게 했죠. 나이 많은 여성이라는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히려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유가 젊은 여성들과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깊은 교감을 나눴어요. 윤희는 오랜만에 채워지는 외로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았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며 감사하다는 윤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지친 몸을 누였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윤희도 제 곁에서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휴무일이라 늘어지게 늦잠을 잤는데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윤희도 곧 눈을 떴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조금 민망하기는 했지만 한창 때인 저는 아침부터 다시 설렘이 차올랐거든요. 그걸 본 윤희는 역시 젊어서 다르다며 농담을 던지더니 끈적한 손길로 저를 다시 이끌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달콤한 시간을 보냈죠. 대낮에 침대에서 그러는 게 민망하기도 했는데 이미 어제 선을 넘어버린 후였잖아요. 오히려 어젯밤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 윤희는 해장국을 끓여준다며 신이 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샤워를 하며 콧노래까지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도 대충 씻고 나왔을 때 윤희는 정말로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금님 수라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윤희와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영업직 특성상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서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윤희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윤희의 넓은 침대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정말 포근했죠. 달콤한 밤을 보내고 나면 윤희는 거하게 아침을 차려주곤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챙겨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윤희는 적적했던 시간을 제가 채워줘서 너무 고맙다며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영업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날은 언제 들어오냐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 다음 날은 해장국을 끓여놨으니 아침 먹고 가라며 챙겨주기도 했죠. 2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윤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친구가 집에 들를 예정인데 가볍게 인사만 나눠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죠. 윤희가 저와의 관계를 친구에게 자랑했던 모양이었어요. 친구가 궁금해하며 꼭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민망하기는 했지만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게 어려울 건 없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윤희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섰죠.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윤희의 친구 수지는 49세라 했는데 역시나 외모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는 윤희보다 약간 작았지만 몸매가 정말 탄탄했죠. 특히 눈매가 매력적이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수지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들뻘 남자라더니 정말이었네, 잘생겼네 하며 노골적으로 칭찬을 쏟아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에는 윤희와 비슷한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살짝 어색한 첫 인사가 오가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윤희의 소개로 서로 이름을 알려주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어색함을 줄여나갔죠. 저도 그렇고 두 분 모두 성격이 사교적인 편이어서 우리는 금세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졌고 때때로 웃음이 터지기도 했죠. 중간중간 수지는 윤희와 저의 관계를 부러워하는 내색을 많이 했어요. 이혼하고 남자를 못 만난 지 몇 년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푹 내쉬기도 했죠. 그러더니 수지는 저보고 자기랑도 만나주면 안 되겠냐며 직구를 던지는 것이었어요. 물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런 미묘한 대화를 끝내고 저는 잠시 자리를 피했어요.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다며 외출을 했죠. 저녁쯤 돌아왔을 때는 수진이 이미 돌아간 후였어요. 윤희는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다며 저를 보채기 시작했죠. 제 손을 잡고는 안방으로 이끌었고 우리는 그날도 밀도 높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후 윤희는 제 품에 안겨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 아주 부러워서 못 견디겠다며 계속 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죠. 이혼한 지 오래돼서 남자가 그립기는 할 거라는 윤희의 말에 저도 수진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어요. 남자들의 로망이 여자 두 명과 동시에 시간을 보내는 건데 윤희와 수진 두 분과 함께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윤희는 처음에는 엄청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기는 해본 적이 없다며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걸 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거절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윤희를 계속 보챘어요. 정말로 평생 꿈꿔왔던 일이라며 간절하게 부탁을 했죠. 계속되는 제 졸음에 윤희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윤희는 알겠다며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제가 원하면 못해줄 게 뭐 있겠냐며 수진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해줬죠. 그 말에 저는 다시 설렘이 차올랐고 급하게 윤희에게 달려들었어요. 윤희는 못 말린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또 한 번 깊은 교감을 나눈 후 우리는 잠깐 잠이 들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윤희를 마주칠 때면 수진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보채고 조르고 애원하기를 반복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윤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셋이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드디어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우리 셋은 다시 윤희의 집에 모였어요. 서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 묘한 긴장감이 얼마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는지 몰라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진이 먼저 못 참겠다며 입을 열었죠. 두 분은 제 양쪽에서 한쪽씩 손을 잡고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정신은 아찔해져 오기 시작했죠. 드디어 제가 상상 속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이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저는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고 두 분과 함께하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죠. 밀도 높은 시간은 한참 동안 지속되었어요. 절정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기분이 들었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달까요? 두 분도 이런 건 처음 해본다며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어요. 복습이라도 하듯이 우리는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다시 열기가 살아나면서 두 분과 한 번 더 지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두 분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주로 윤희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진까지 합류해서
셋이 함께하곤 했죠. 시간이 갈수록 셋이 함께하는 것도 익숙해져 갔고 두 분도 호흡이 척척 잘 맞는 듯 했어요. 두 분 모두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걸 말하면 민망해하면서도 다 들어주곤 했죠. 그리고 며칠 전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두 분은 못 말린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허락을 해주셨죠. 절정의 순간 저는 두 분에게 제 모든 걸 내어주었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분은 그걸 받아주셨죠. 그 장면이 어찌나 짜릿했는지 평생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만큼 아찔했어요. 저는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은 전율까지 느꼈죠. 그렇게 저에게 끝없이 잘해주시는 두 분이니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월급을 받는 날이면 비싼 건 아니지만 향수나 작은 선물 같은 걸 챙겨드리곤 하는데 두 분은 뭘 이런 걸 사왔냐며 말은 하시지만 표정은 엄청 흡족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지에서 혼자 지내면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게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윤희와 수진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에요. 보통의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두 분 모두 저에게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고 다정한 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이번 주말에도 두 분을 함께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두 분은 기대하라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홍삼이라도 챙겨 먹어야 할 것 같네요. 체력적으로는 힘든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이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두 분과의 관계가 반년을 넘어섰어요. 처음엔 새롭고 설레기만 했던 이 관계가 이제는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윤희와 수진 두 분 모두 저에게 연인이자 누나이자 때로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평일에는 주로 윤희와 시간을 보냈어요. 영업 일정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윤희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때로는 3층 집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고 계단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어요. 제 발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윤희의 미소는 하루의 피로를 단번에 날려버렸죠. 윤희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았어요. 저녁을 못 먹고 들어온 날이면 뚝딱 식사를 차려주었고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다음 날 아침 해장국을 끓여주었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하나하나 파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주기도 했어요. 수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합류했어요. 수지는 대구 수성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우리를 만나러 왔죠. 수진이 오는 날이면 윤희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며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였죠.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두 분은 서로를 배려하며 저를 대해주었고 저 역시 두 분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모여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 생일이 다음 주인데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무슨 선물을 원하는지 물어보니 수진은 민망한 듯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주는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윤희는 수진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 모두 평소에는 항상 저를 배려하며 이끌어 주셨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반대로 제가 주도하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수진의 생일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윤희와 함께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윤희의 집을 촛불과 장미꽃으로 꾸몄고 수진이 좋아하는 샴페인도 준비했죠. 수진이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두 분을 리드했어요. 수진이 원했던 대로 제가 모든 걸 주도하며 두 분과 진한 교감을 나눴죠. 윤희도 그런 색다른 경험이 새롭다며 즐거워했고 수진은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밤새도록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죠. 새벽녘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였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평생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며 진우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윤희도 그 말에 동의하며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삶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7월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영업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를 받게 되었는데 저는 그 돈으로 두 분께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윤희에게는 명품 지갑을, 수진에게는 명품 향수를 골랐죠. 선물을 받은 두 분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윤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런 비싼 걸 왜 샀냐고 하셨지만 표정만큼은 세상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아들도 이런 선물은 안 해줬다며 진우가 진짜 아들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두 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지낼 때 위로가 되어준 분들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계신 부산은 너무 멀어서 자주 가지 못했는데 두 분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윤희의 생일도 9월이었는데 저는 수진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윤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주문하고 꽃다발도 준비했죠. 윤희는 정말 놀라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도 특별했어요. 윤희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수진과 제가 함께 윤희를 기쁘게 해드렸죠. 윤희는 이렇게 행복한 생일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없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0월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지사로 발령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었죠. 그날 저녁 두 분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윤희와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고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그래도 고향 가까이 가는 거니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을 했죠. 하지만 두 분 모두 진심으로는 제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부산은 제 고향이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대구에는 두 분이 계셨거든요. 1년 가까이 함께하며 정이 깊이 들었는데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았죠. 다행히 며칠 후 발령 이야기가 무산되었어요. 회사 사정으로 부산지사 계획 자체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두 분께 전화를 걸었을 때 윤희는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비명을 질렀고 수진은 하늘에 감사하다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했어요. 발령이 무산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말을 나눴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어요. 11월로 접어들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세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희의 따뜻한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수진이 가져온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죠. 어느 날 수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윤희도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고 저도 물론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경주로 여행을 가기로 했죠. 12월 초 드디어 여행 날이 되었어요. 수진이 운전을 하고 윤희와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경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경주에 도착해서는 펜션을 잡았는데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낮에는 함께 불국사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펜션에서 세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죠. 새로운 장소에서의 경험은 더욱 짜릿하고 흥분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산책을 했어요. 윤희는 이렇게 행복한 여행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수지는 우리 셋이 평생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죠. 물론 현실적으로 평생 함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결혼을 해야 할 테고 두 분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셋이 함께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죠. 윤희는 제 건강을 챙겨주었고 수지는 제 커리어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저도 두 분께 최선을 다했어요. 윤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호를 했고 수진의 피부관리실에 손님이 없어서 고민할 때는 제 인맥을 동원해서 손님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관계가 시작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저 월세가 저렴한 집을 찾다가 윤희를 만났고 윤희를 통해 수진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우연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주었어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특히 세 사람이 함께할 때는 다음날 출근하기가 정말 힘들죠. 하지만 그런 피로감조차도 달콤한 행복으로 느껴져요. 이제 우리의 관계도 거의 1년이 되어가네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이 제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윤희와 수진, 두 분 모두 제게는 인생의 선물 같은 존재예요. 앞으로도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을 사랑하고 아끼려고 해요. 그리고 두 분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배려만큼 저도 두 분께 행복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9세 청년이 51세, 49세 두 여인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과 교감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윤희와 수진, 두 분 모두 제게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셨죠.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오늘도 윤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함께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윤희와 수진이 그런 존재였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두 분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저는 두 분을 보며 배웠어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것, 외로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용기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윤희와 수지는 50대이지만 40대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자기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두 분을 그렇게 만든 거겠죠. 여러분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저를 찾아주시는